간밤 뉴욕 증시는 미중 간의 갈등 완화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우리 증시는 어제는 코스피 4,000피도 달성했지만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양새였죠.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전 중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꾸준하게 오르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위아래 업다운이 굉장히 오전 중에 심하다가 후반기에 다시 다 회복하면서 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뭔가 좀 아쉬운 듯한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한지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월에 저희가 모셨을 때는 네. 장중에 코스피가 3,300 넘겼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멘트를 했는데 이제는 뭐 어쨌거나 4,000선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 그래서 좀 쉬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지금 시장이 상승의 도파민에 많이 이제 절여져 절여졌다라는 있는. 게 아까 4천 깨지니까 이제 그 주요 그 뉴스에 나온 헤드라인이 코스피 4천 붕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4천 가지고서 붕괴 표현을 쓰는 것도 조금 저희가 그만큼 지수 레벨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속도 자체가 좀 과분한 측면이 있죠. 대표적으로 코스피가 지금 10월 한 달 동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어제자 기준으로 거의 뭐 17%, 18% 정도 올랐으니까 연간으로도 10% 넘게 오르면은 올해장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속도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오늘 조금 이제 반대급변 현상으로 그 출을 발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펀드다, 뭐 주식 투자한다 그쵸. 이렇게 개별이 아니라 네. 투자를 이렇게 펀드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상승분을 보면 하이닉스 하나 가진 것보다 너무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무- 거의 가는 장만이에요. 그렇죠. 가는 장. 그러니까 넌 뭐 했니? 뭐 이렇게 네.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약간 빠져서 그렇지 또 계속 매수세가 더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네. 하이닉스 같은 거는 이걸 계속 반도체 관련주 계속 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간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업황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그 턴어라운드 초기 국면이고 HBM 쪽 수요들은 쉽게 잘 안 꺾이고 있잖아요. 그 증권사들 뭐 한국 증권사들뿐만이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들도 지금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이익 전망치 계속 올리고 있는 이 구간이니까 주가의 중기적인 추세 이거는 저희가 계속 상방으로 가도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다만 하이닉스도 너무 빨리 오른 측면이 있죠. 하이닉스가 그 10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 올랐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정말 그 약간 속도에 대한 부담들이 누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 안 그래도 주 후반에 SK 하이닉스 실적이 있고 미국의 M7 실적들 여러 가지 그 흔히 언론에서 표현하는 슈퍼 이크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많이 오른 종목 위주로 현금화하는 거 저는 뭐 그거 이상한 현상은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의 주가 조정을 놓고서 이제 시장 고점 받구나. 4천 한 만만 보여주고 이거 다시 보려면 한 10년 기다려라. 뭐 10년. 이런 식의 그 해석은 저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바로 SK하이닉스가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미 벌써부터 역대급 실적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네. 나오다 보니까 또 이 눈높이를 웬만큼 맞춰주지 않으면 또 세론 나오고 이럴 것 그렇죠. 같은데.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컨센서스가 대략 뭐 그 잡혀 있는 것보다 실제 시장의 눈높이는 높아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높아진 눈높이 저희가 그 데이터상으로 뽑아낸 컨센서스 숫자보다 그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 못 시키면은 말씀하신 대로 세럼 물량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수 전반의 고점 시그널일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실적 발표 후 세로는 주도주들이 갖고 가야 되는 숙명과 같은 거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의 엔비디아도 그랬고 여러 가지 M7 업체들도 그랬고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나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조선 업체들, 그 전력기기 업체들 보면은 실적 다 잘 나왔는데 당일날 주가 빠지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뚜껑 열어보면 다시 주가가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느냐 못 시키느냐는 단기적인 이제 수급의 힘만 가할 뿐이지 이게 주가의 추세에 큰 위협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우상향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주가도 쉽게 안 꺾인다. 저는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주들 뭐 삼성전자도 될 수가 있겠고 그 아래 소부장 밸류체인들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주식들도 여전히 저는 그 상방 여력은 남아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지난주에 이제 그 네. 최태원 회장이 어느 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네네. 하신 말씀이 마진이 큰 비즈니스만 해야 된다. 이젠 네. 수출 드라이브하는 정책은 필요 없다. 무조건 마진이 많아야 한다. 이렇게 포커스를 확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하이닉스가 마진율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 우리나라 그렇죠. 유사이래로 이렇게 마진 좋은 비즈니스 해본 적이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드웨어로? 그 반도체 대형 3사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랑 비교해 보면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싸다라고 이야기하고 매력이 더 있다라고 계속 많은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게 ROE가 나머지 수업체들보다 많이 잘 나오죠. 그 밸류에이션도 생각보다 안 비싸고 결국에는 그 ROE가 계속 이 되는 구간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완충 장치 동력들은 계속 제공이 될 거다. 그게 지금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단기간에 50만 닉스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의 기본 베이스 가정은 네. AI잖아요. 그냥 네. AI 투자 기독된다. 네. 근데 이제 그 최태원 회장 나온 방송에서는 네. 이거는 지금 뭐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국방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패권 경쟁에 있어서 무조건 옛날에 원자력 무기 네, 맞습니다. 개발 계속 하듯이 얼마가 됐든 투자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거랑 근데 반대쪽에서는 이제 감가상각 내년에 되기 시작하면 뭐 끝장이다.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갔는데 수익을 내서 이 감가상각을 뭐 10년에 하냐, 5년에 하냐, 20년에 하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실적이 다 달라질 텐데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해결할 방법 없다. 이렇게 두 쪽이 양변하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네. 어느 쪽으로 의견이 있으세요? 저는 아직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말씀하신 게 아마 미국에서랑 좀 미국 증시랑 연동해서 보면은 AI 버블에 대한 우려들이죠. 네. 그러니까 오픈 AI랑 엔비디아랑 뭐 MS랑 오라클이랑 브로드컴이랑 서로 간에 이제 순환 투자 돌려막기 하고 있으니까 이 중 하나 누구 하나 쓰러지면은 다 쓰러진다. 네. 이거 어디 하나 균열 나면은 이제 증시 자체는 버블이 붕괴가 된다. 이게 요즘에 시장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도 AI 버블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버블 저희가 언제 붕괴할지는 알 수도 없죠. 지금이 버블이 중간에 있는지도 저희가 알 수도 없고 그냥 하나 확실한 거는 주가가 꺾이고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냉각이 되려면은 그 AI 쪽에서 돈을 못 번다라는 신호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봐도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돈 벌 때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들이 뒷받침된다. 그 데이터 그냥 하나 숫자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그 8월에 뉴욕연은에서 미국 업체들 대상으로 지역 뭐 경제 실태 조사, 지역 기업 실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업무에 AI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작년보다 올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더군다나 공짜 AI 모델 이런 거 말고 유료 AI 모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제미나이나 GPT 유료 버전 결제해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기업들도 그렇게 유료 버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중이 작년에 제조업체 기준으로 7%였는데 지금 거의 뭐 20%대 이상으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기업들 여전히 AI 돈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갈수록 줄어들면은 이거는 캐펙스 투자했을 때 더 이상 이제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그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그게 증시 악재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신호가 보이진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AI 반도체는 그렇다 치고 코스피 자체만의 네. 시장의 상승 여력은 뭐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걸까요? 이거 뭐 4천 돌파하는 거는 다들 제가 봤을 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거 뭐 내년에 우리가 저 꿈을 가져볼 만한 숫자다라고 했는데 긴가민 가는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이거는 지금 뭐 이번 달 안에 돌파해 버렸으니까 뭐 가끔 이제 질문 들어오는 거는 연내 5천도 가능하냐고 질문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갔으면 좋은데 이게 또 잘못 이야기했다가 저도 나중에 그 대가를 크게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내년도 전망 저도 냈습니다. 저희 하우스도 전망을 냈는데 내년도까지는 4,500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이제 막 그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내년에도 시장에 돈은 많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반도체 쪽 슈퍼 사이클이니 AI 모멘텀이니 해서 살짝 묻힌 감이 있는데 그 정부 정책, 그러니까 증시 정상화, 코스피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여기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내년에 한 번 더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이 요인들을 종합을 해 보면은 뭐 올해 뭐 4천 저희가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안착은 할 것 같고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 그러니까 상단 자체는 한 4,500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하단은 얼마로 보세요? 하단은 이제 좀 애매하죠. 뭐 하단 원래 보통 증권사들 밴드 전망할 때 위아래 한 600포인트로 전망하는데 하단 지금 4,500은 하단이 3,900이어야 되잖아요. 네. 오늘이 저점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략 그래도 한 3,500 정도까지는 저희가 내년도까지 길게 열고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왜 이걸 여쭤봤냐면 네. 지금 이제 4천이잖아요. 저기 4,010이라고 딱 찍혀 네. 있는데 지금 새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의 보유자의 영역이면 네. 뭐 안 팔고 버텨야 된다 그쵸.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사겠다 그러면 뭐라 그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뭐 제가 만약에 지금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내년도에 4,500 갈 수 있으니까 대략 지수만 사도 10%의 기대 수익률들은 남아 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생각해 봐야겠죠. 어제 큰맘 먹고 오늘 들어갔는데 어제 큰맘 먹고 어제 종가에 베팅했는데 처음으로 시장 주식시장 하는데 오늘 빠졌잖아요. 그럼 역시나 내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시장 고점이다. 나는 주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단기적인 주가에 저희가 지금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익이랑 유동성 그리고 국내 정부의 증시 정상화 정책 이 세 가지가 훼손이 되지 않는 한 시장은 상승의 힘은 계속 제공이 될 것 같아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올라가는 거 막 뽐 모아가지고 막 한 번에 사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분할해서 들어가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아직 기대 수익률 우리가 지금 처음 이 4,000포인트대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에게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은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끔 이제 강혜커님이랑 얘기하는 게 지금 구간에서 현금 비중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야 되냐 그 네. 얘기도 저희 가끔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현금 비중 이거는 사람들에 따라 다른데 이미 그 9월 달 이후에 진입하신 분들이나 혹은 10월 초에 진입하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반도체나 아니면 조선 방산, 그렇죠. 혹은 2차전지 이분들은 일부 수익 실현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시장이 한 번씩 흔들릴 때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2차전지 가는 구간에서 반도체 조정이 조금 세게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좋아했던 업종들,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좀 더 낮은 단가에 매수하면서 평균 단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저는 지금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 비중은 만약에 주식이 그동안 100% 있었다라면은 현금 비중 다시 뭐 10에서 20% 정도 가지고 계신 다음에 또 11월 달에 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들에 그때 그 현금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도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PBR이 1.3배 정도 되니까 네. 글로벌하게는 아직도 낮다. 그래서 리레이팅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디스카운트 되는 요인이 없어지는 요인이 계속 얘기하듯이 정책적인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정책도 있고 근데 기업들의 이제 실적도 실적? 있는데 실적은 뭐 조건이 갖춰져 있고 정책은 과연 이제 사실상의 상법 개정안과 상법 또 그 개정안. 세제 관련된 이슈죠. 근데 아직 뭐 세제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조만간에 이제 완화 정책으로 완화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불투명한 면이 있고 내년도 3월 달 주총 이후에 상법 개정 효과들이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지금 당장은 지수를 리레이팅 추가적으로 시켜주는데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그 내년도 3월 주총 이후에는 그 리레이팅 기대감들 다시 한번 증시에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다시 증시로 보면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면 네. 이런 듯한 생각이 드니까 시장 자체를 생각했을 때 뭐 이 둘 빼면 그렇게까지 우리 증시가 괜찮나? 건전한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뭐 소외되는 강세장, 나만 돈 못 버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5만 원짜리 안 번 지 요즘 좀 됐습니다. 이번 장에 돈을 못 벌어서. 근데 약간 농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장은 다분히 좀 쏠림 현상이 있는 장이긴 해요. 사실상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주만 끌고 왔던 장인데 지수 추세가 살아있는 한 이들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다른 쪽들로 선순환 매들은 돌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며칠 가지 못했던 2차전지나 바이오주들이 갔고 아마 내일 2차전지나 바이오주에 쉰다면은 또다시 반도체가 가거나 아니면은 조선 방산과 같이 기존 주도주들 그게 아니라면은 저희가 상법 개정안이라고 했던 수혜주들, 은행증권 이런 주들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 못 담으신 분들 여러모로 좀 현타가 오실 수 있긴 할 텐데 굳이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그냥 지수만 사시더라도 혹은 반도체 이외의 저희가 기존의 주도주라고 불렸던 조선 방산 혹은 뭐 기계 아니면
저 PBR주 이런 것들로 다시 관심을 돌리셔도 저는 연말까지 봐도 수익의 기회들은 그들에게 주어질 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하게 봐도 니케이 같은 경우도 이제 5만 넘어가서 거기도 그쵸. 이제 대단하고 미국도 당연히 사상 최고치 계속 갱신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디베이스먼트라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아무거나 다 사야 된다. 지금 네, 돈이 맞죠. 제일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금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최근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조정 급락을 좀 하고 있잖아요. 금이 무슨 뭐 5% 빠졌다, 3% 빠졌다가 그쵸. 2% 빠졌다. 맞죠. 이렇게 된 적 별로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그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되돌림들은 저는 뭐 앞으로도 계속 중간중간에 나올 것 같아요. 그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나왔던 배경 중 하나가 미국 정부에 대한 약간 그 셧다운 관련된 불확실성들도 있을 거고 또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현금 말고 또 다른 안전자산에 대한 금수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셧다운 자체는 시장이 크게 신경 잘 안 쓰고 있잖아요. 특히나 셧다운 됐을 때 시장이 우려했던 거는 경제지표 발표가 안 됐던 건데 이미 CPI 발표가 났었고 10월 FOMC 때 아마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해줄 것 같고 미중 간의 갈등도 완전히 이제 그 해빙 조기 종식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봉합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을 조금 되돌림하게 만든 것 같고 그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의 거의 주도주급이었던 금이 이번에는 조금 이제 그 역되돌림, 차익 실현 이 성격들로 지금 주가 조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대신에 금 이렇게 고점 보고서 주가 내려갔다고 해서 내년도까지도 금에 대한 비중 저는 그 많이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분명히 지정학적 위기들이 거론이 될 것 같고 트럼프에 대한 좀 예측 불가능한 행보 또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모로 또 AI 버블 논란이 있거나 혹은 미국의 신용시장 관련된 노이즈들 그럴 때 뭐 금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약간 투기성 자산들이었었다면은 그당 이제 앞으로는 안전자산, 준안전자산의 성격으로 투자자들 포트폴리오를 보호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도 이야기 좀 해볼까요? 뭐 지금 한미 정상이 만나더라도 관세 협상은 이번에 타결되기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네, 전망이 맞습니다. 좀 지배적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저희 지금 증시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네. 뭔가 상승 추세가 꺾인다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꺾이진 않을 것 같고 그냥 단기 그 숨고르기 조정의 명분은 제공은 할 것 같아요. 그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도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한미 관세 협상보다는 M7 실적이나 뭐 FOMC나 지금 전체적으로 11월 초까지는 실적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니까 시장은 뭐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실적을 좀 더 믿고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관세 협상 같은 경우는 그 이번 정상회담 때 극적인 타결 같은 거는 어렵겠지만 이것도 협상 그 도출, 결과 도출에 대한 문제는 여부가 아니라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자면은 이 관세 협상 불확실성, 뭐 대미 투자 논란 이게 불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나라 자동차주들이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자동차주 전망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나빠질 게 없는 주식이죠. 제가 봤을 때 25%에서 15%로 관세를 인하하게 되는 게 확정이 되면은 자동차주들에게는 한 번 더 주가의 반등에 그 촉매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약간 이제 저희가 그 추가적인 상승 촉매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뭐 유럽 쪽이나 지금 뭐 일본 쪽에서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적용받았던 관세 소급하는 방안 이것도 지금 그 각국 정부들이 미국에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일종의 좀 서프라이즈성 잠재 촉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가 자체는 많이 우리가 먹었으니까 배당 쪽들로 눈을 돌려보자 이런 좀 분위기들로 조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배당주 역할을 하는 게 자동차주들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 이 관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쪽은 자동차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아시안 쪽이나 미국이 지금 나빠지고 있을 뿐인 거고. 그렇죠. 근데 미국도 지금 뭐 GM 쪽이랑 포드 쪽 컨콜 들어보면은 그 관세 충격들이 생각보다 덜하다 이런 쪽의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그들도 실적 발표할 때마다 실적 발표 당일에는 주가가 뭐 10% 이상씩 뛰었거든요.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도 어느 정도 그 반등의 촉매가 관세 협상 결과 말고도 그들 실적 및 내년도 가이던스 제시하는 이들 실적 시즌 때도 한번 저희가 반등의 재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3,500억 불 얘기하면서 관세 얘기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3,500억 불 때문에 지금
달러원 같은 경우도 계속 1,450원 근처로 막 가고 1,500원 간다 그러고 그렇죠. 있는데 이러면은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 관세에서 손해 본 거 네. 환율로 수익이 나는 거 아닌가요? 환율로도 메이크업 할 이- 수가 수 있죠. 있죠. 네. 그 그러면은 고환율 자체는 수출자한테 좋은 수출단 편이니까. 좋으니까. 네. 근데 이 3,500억 불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달러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환율은 다시 이제 1,400원대 초반이나 1,300원대 후반 정도로 내려갈 것 같은데 이게 예전처럼 뭐 1,400원대 극초반 그리고 1,200원대 빠르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많은 사람들마다 좀 의견이 갈리고 있긴 한데 많은 분들이 글로벌 달러와 약세를 전망하고 있지만 저는 달러와 강세의 성격도 오히려 더 강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거는 일종의 약간 그 달러 패권을 유지하면서 미국으로 투자 유치. 당연히 이제 달러는 미국으로 더 들어가겠죠. 달러와 강세가 되는 그 흐름들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이제 서학개미 분들도 지금 미국 주식 요즘에 열심히 매매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달러 강세의 구조적인 요인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지금 뭐 이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고 한국이 원하는 대로 이제 미국이 요건을 다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1,400원대 초반까지는 내려갈 것 같은데 1,300원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저점이 대략 1,350원이었는데 그 이하로 속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들 이거만 3,500억 불 때문에 해결돼서 또 원화가 강세되면 그때 달러 사자 다들 이러고 계셔가지고 네, 그렇죠. 많이 안 빠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대기하고 그죠? 있는 수요들이 많으면 그리고 시장이 지금 이렇게 좀 잘 버티고 있는 것도 저도 중간 중간에 이제 많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야 이렇게 빠지면 올라가면 조정 한번 받고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그쵸.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FOMC 얘기도 좀 해볼까요? 뭐 이번에 거의 다 25bp 인하 기정사실화 그쵸.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미 그런 부분들은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고 뭔가 QT 종료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 나오는 게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그게 뭐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상 QT 중단에 대한 논의들은 이미 그 6월달 FOMC 의사록 이후부터 계속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중단이 되는지가 관건인데 10월달에 중단시키면 이거는 서프라이즈성 긍정적인 상방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10월 이번 FOMC 때에도 그냥 종료가 조만간 할 거다 이런 식의 언급만 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냐 그리고 내년도에도 금리를 더 인하 사이클을 가져갈 거냐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12월 FOMC까지 가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 말씀 잘 해주셨는데 10월 FOMC는 그냥 무난히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뭐 10월 FOMC보다 중요한 게 M7 실적이라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갖고 그 에이펙 회의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뭐 이례적으로 10월 FOMC가 조금 상대적으로 묻히는 분위기가 이번 주에 좀 연출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약간 이제 QT 같은 경우도 네. QT 이제 그만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게 호재일까라는 물음표가 좀 던져지더라고요. 아. 호재가 아니라 오히려 경기 진짜 나쁜가 보다. 뭐 그런 식으로도 거꾸로 해서 해석을 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 12월 달에 다시 보자. 이 정도 모르는데 이번에 네. 서프라이즈로 예를 들어서 QT 종료한다. 그리고 네. 이제 QE 할지도 모른다는 식의 코멘트를 날리면 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나왔던 그런 사모 크레딧 이슈 같은 게 뭔가 진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쵸. 의심의 눈을 던지면서 뭐 이런 좀 조정이 거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뭐 충분히 그 의견 가능성은 제기는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보고 있지는 QT를 않습니다. 하자고 그러니까 종료한다고 얘기 안 할 것이다. 네, 이번에는 왜냐하면 12월로 QT, 봐야 된다. QT 종료도 역시나 여부의 문제는 넘어갔잖아요. 만약에 그동안에 연준이 갑자기 QT 얘기 종료 이야기 안 하다가 갑자기 이번 10월 달에 우리 QT 중단 이번 달부터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악재로 해석이 될 그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시장의 시그널들은 계속 중간중간에 때문에. 줬었잖아요. 그게 그쵸.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러면 결국에 이번 주 저희가 계속 더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건 미국 기업들 뭐 M7 종목들 실적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그 부분만 좀 잘 챙겨보면 되는 걸까요? 그 부분이라 우리나라 업체의 실적들이죠. 뭐 현대차, 삼성전자, 기아차 있고 기아차, 내일 삼성,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있고. 있고, 삼성전자 근데 사실상의 M7 실적 그 안에서 어떻게 그냥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죠. 이들의 실적보다는 가이던스를 정말 내년에도 계속 긍정적으로 줄까?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들 중에 어느 하나가 하루 만약에 가이던스 보수적으로 주면은 시장 와장창 빠졌다가 다음날 다른 업체가 가이던스 긍정적으로 하면은 시장 다시 크게 반등하고 이 행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여러모로 지수 분위기 4천 넘었고 미국도 신고가 경신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대처하시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장세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이 매번 실적 이벤트를 단기 매매 기회로 활용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 그대로 들고 간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로 넘어가서부터 포지션 조정해도 저는 결코 늦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보통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빠지니까 개인 매수, 네. 상승하면 개인 매도 그쵸.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네.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네, 항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타를 어떻게 거꾸로 보면은 단타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 개인이 이런 느낌도 드는데 길게 보면은 이렇게 매매하는 게 별로 수익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뭐 저도 경험이 있는데 단타로 오래 버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 수익을 길게 지켜나가서 계속 자산을 증식해가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런 장세에 이렇게 좀 뉴스에 따라서 휘청휘청하는 이런 장세에서는 단타 충분히 이제 도파민도 많이 나오고 매력적이긴 한데 지금은 그냥 보유 그 혹은 일주일 이상 스윙 트레이딩 이상으로 저희가 투자 시계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유를 해서 이제 복리 효과처럼 올라간 게 더 올라가서 수익 버는 게 훨씬 더 낫다. 그쵸. 오히려 샀다 팔았다 해서 버는 것 같지만 합쳐진 게 좀 적은 장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현재 장세에서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사실 이게 좀 궁금했던 게 계속해서 국내 증시 안에서 막 빠르게 뭔가 순환매가 돌고 있는 네. 것 자체가 어떤 투기의 한 모습은 아닌가 싶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은 뭐 어떻게 투기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투기라고 하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끌고 와서 그러니까 이른바 뭐 신용 잔고 같은 거나 이제 그 미수금들을 활용해서 증시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중소형주들이나 뭐 코스닥 쪽들로 종목들이 막 폭등하는 종목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오늘만 뭐 개인이 조금 많이 샀을 뿐이지 최근 2, 3개월 동안 시장을 끌고 온 주체는 외국인이었잖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단타, 뭐 헤지펀드성 단타 자금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중장기 보유하는 투자자들이 많고 그 자산 매분 투자자들이 성격들이 펀드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외국인이 주도하는 수급장은 투기성보다는 펀더멘털이나 매크로 환경 호전 여기에 베팅하는 그 성격들이 강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결이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제가 이번 주에 본 뉴스 중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같은 데가 손실이 많이 봤다. 네. 최근에 그게 롱숏 펀드, 퀀트 펀드 뭐 이런 것들이 그쵸. 다 손실을 막 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롱한 사람들, 매수한 사람들 말고는 다른 전략을 썼던 게 다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쵸.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볼 수는 없나요? 뭐 그 영향 있죠. 롱온리 펀드들이 지금 득세하는 구간이니까 그들은 이제 수급 자체로 파는 수요보다는 사는 수요들이 지금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위로만 주구장창 외치는 걸로 좀 보여질 수도 있는데 단기적인 저희가 주가 되돌림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그 속도나 특정 업종들의 수급 쏠리면서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 현상들 저희가 한 번씩 저희가 마주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 단타를 치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그날 시장 분위기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중기 추세는 유효하지만 지금은 그 잔파도가 조금 거세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냥 이번 주는 이 흐름에 몸을 맡기면 될까요? 네, 지금 뭐 그냥 이번 주 정말 전문가들도 대응하기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M7 실적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5개, 아니 4개 거의 다 나오죠. 거의 네. 다 나오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해석들도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기존 포지션 보유하고 다음 주까지 그냥 버티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